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폭염으로 2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부닥쳤습니다. 아조사렌치2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노숙자가 오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주 전역에서 30개의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뷔류 LA시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밀린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를 탕감해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선보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올 가을 학기에 대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기숙사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지침을 정해 UCLA와 USC 등도 올 가을 학기 수업 방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올 가을 학기를 시작한 타주 대학들에서는 개강 직후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속속 대면 수업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올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글렌데일 교육부가 20개의 초등학교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완연한 회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이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주민 발의안 16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이뤄진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는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진행한 화상 방식의 전당대회의 효과를 놓고 엇갈린 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를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재선거까지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 및 미국 부양책 협상의 교착에도 양호한 경제 지표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94도, 밤 최저 기온 7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폭염으로 2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부닥쳤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브리핑에서 내일까지 가주에서 강제순환 단전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강제 단전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주전력국은 최대 330만 가구가 강제순환 단전 조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어제 경고했지만 가주 내 가정들의 절전 노력에다 주말보다는 무더위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어제는 전력 수급에 별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강제 단전 조처는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어제보다 수은주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국은 강제 순환 단전 조처를 피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절전 노력을 당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레이크효즈 지역에 발생한 레이크 산불로 오늘 현재 2만 1,115에이커가 전소되고 진화율은 38%에 이릅니다. 산불로 건물 12채와 별채 21채가 전소되고 건물 3채가 부분적으로 전소됐습니다. 인근 지역 4,570채 주택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부상했지만 부상 정도나 경위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9월 첫째 주쯤 돼야 완전 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포인트 로드 선상 라우트 138번부터 파인캐년까지 구간, 올드리지 라우트 선상 138번 하이웨이에서부터 파인캐년까지 구간, 파인캐년 로드 선상 리지 라우트 로드에서 레이크효즈 로드까지 구간이 현재 산불로 폐쇄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캐년 로드는 어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지난주 아주사 지역 노숙자 텐트촌 인근에서 발생한 낸치2 산불의 불길이 계속 번져 오늘 현재 총 3,9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19%입니다. LA 소방당국 측은 현재 450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전력을 다해 진화 작업과 산불이 번지는 것에 대해 총력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더 심하게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젤레스 국립공원은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캠프파이어, 취사, 랜턴 사용, 프로펜 가스 등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주민 대피령은 모두 해제됐지만 인근 도로 곳곳이 산불로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샌 게브리얼 캐년 로드 방면 39번 하이웨이 북쪽 방면부터 시에라 마드레 애비뉴까지, 글렌도라 마운틴 로드 선상 빅달튼부터 이스트 폴크 구간까지, 글렌도라 리치 로드 선상 글렌도라 마운틴 로드에서부터 마운틴 발디 로드까지, 산타 아니타 캐년 로드 선상 아노 드라이브에서 챈트리 플랫 로드 사이 구간 교통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주사 렌치2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36살 노숙자가 오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는 폭력적 성향으로 전과가 있으며 최근까지 아주사 캐년 리버베드 인근 노숙자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노숙자와 언쟁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치2 산불은 현재까지 진화율 19%를 기록했으며 총 3,900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소방관 456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리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600블락 람블라 패시피코 스트릿에서 오늘 오후 2시경 산불이 발생해 0.5에이커를 태웠습니다. LA 소방대원 200명이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올 가을 학기 대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기숙사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지침을 정해 UCLA와 USC 등도 올 가을 학기 수업 방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면 수업으로 올 가을 학기를 시작한 타주 대학들에서는 개강 직후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속속 대면 수업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올가을 대학교의 수업 지침이 18일 공개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은 가주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올 가을 학기 대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긴급서비스, 식품, 에너지, 대중교통 등 필수 직종의 트레이닝만 대면 수업이 허용되고 이 밖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캠퍼스 기숙사 내 인원도 대폭 제한해 기숙사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학생들만 기숙사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UCLA와 USC를 비롯해 LA 카운티의 대학들은 보건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 가을 학기 수업 방침을 조정해야 합니다. 올 가을 학기 기숙사 내 인원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UCLA의 경우 학교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UCLA는 또 실험실에서의 실습이나 무대 공연 수업 등을 포함해 전체 수업 중 8%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보건국 지침에 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UCLA는 9월 28일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데 만일 그때까지 카운티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면 카운티 보건국도 지침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한 USC는 캠퍼스 기숙사 인원을 700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입니다. 한편 일찌감치 대면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한 타주의 대학들에서 개강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면 수업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는 개강 일주일 만에 기숙사와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면 수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집으로 귀가할 경우에 전액 기숙사비를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새 학기에 기숙사에 학생 전원을 그대로 받고 상당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틀담 대학의 경우에도 개강한 지 8일 만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146명으로 불어나면서 18일 모든 대면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시키자는 주민 발의안 16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됩니다. 주민 발의안 16은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주립대인 UC 입학 사정에서 한인 등 아시안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18일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센터가 주최한 화상 미디어 컨퍼런스에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 리더인 애시 칼라, 토드 글로리아 가주 하원의원, 데이빌 류 LA 시의원 등은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 법안인 가주의 주민 발의안 16의 지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은 불공평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오는 11월 투표에서 주민 발의안 16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ather than fighting each other over the crumbs, let's work together. Affirmative action allows us to move forward
and towards a California of justice and equity for all. I urge everyone to vote yes on Proposition 16. 켄 포그 아시아 태평양계 퍼블릭 어소시에이션 의장은 현재 많은 직장에서도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아시안이 가장 진급 기회가 적은 인종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백인들에 비교해 임원직으로 진급하기가 2배나 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통과되면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닌 가주의 로펌, 건설, 엔지니어, IT 기업에서도 아시안인 채용과 진급에서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퍼루타니 전 가주 하원 의원은 전 LA 교육구에서 이 사진을 역임할 당시 일화를 공개하면서 소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의 통과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Repealing 209, that's just the beginning. The challenge is to make sure there's a level playing field. The challenges of making America live up to its creed. The challenges of making the kind of country that we want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demand. Proposition 16 is just the start of it again. 취업이나 승진에서 한인 등 아시안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은 바람직하지만 주립대인 UC의 입학 사정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한인 등 아시안 지원자의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인 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대입 사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적용되면 인종 쿼터를 맞춰야 해 흑인과 라티노 지원자들에게 유리하게 되고 한인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어퍼머티브 액션에 달갑지 않게 여기는 한인 학부모들이 적지 않아 주민 발의안 16는 11월 선거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남가주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올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글렌데일 교육구가 20개 초등학교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비안 에키치안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저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많아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를 차일드 케어에 맡길 수 없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데이케어에 자녀를 보낼 곳이 학부모들의 처지를 고려해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학생들만 교실에 출석하게 하고 교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직원들이 배치됩니다. 또 기존의 교실 하나당 학생 정원 24명에서 학생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 12명의 학생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감은 초등학교 대면 수업 진행은 학부모들에게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는 옵션 중 하나라고 전하면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빌류 LA시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밀린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를 탕감해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오늘 시의회에 선보였습니다. 조례안은 시정부가 경기부양책 케어스 액트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LA 시민들의 밀린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를 탕감해 주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LA 카운티에 120만 건의 실업수당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는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LA시는 전국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로 LA시 세입자 중 과반수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LA 카운티 주민 등 60만 명이 소득의 90%를 렌트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 5개사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연배 규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포드와 혼다, BMW, 폭스바겐, 볼보 등 5개 제조사는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개 제조사가 법적 의무를 지기로 한 이번 합의가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업체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로 향상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갤런당 40.4마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그러나 5대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51마일로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들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38마일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이뤄진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는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편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발끈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동선이 쏟아져 내리지도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화상연설이 대부분인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모습입니다. 열기는 고사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화상 전당대회를 열광시킨 것은 단연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었습니다. 정치적 언급을 삼가해오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그들이 저열하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야 합니다라는 미셸 여사의 2016년 대선 당시 유명한 언급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Going high means taking the harder path. It means scraping and clawing our way to that mountaintop. Going high means standing fierce against hatred.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미셸 여사의 목에는 vote, 투표하라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대당 전당대회 때 가만히 지켜봐주는 전례를 깨고 전략 지역을 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미셸 여사의 연설이 매우 분열적이라며 남편 오바마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very divisive speech, extremely divisive. I wouldn't even be here if it weren't for Barack Obama. See, we're standing in the White House. I wouldn't be in the White House except for Barack Obama because they did a bad job, Biden and Obama. Many ways. 생방송으로 연설 않고 녹화방송했다고 흠잡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틀째 전당대회를 이어갑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사상 초유로 진행한 화상 방식의 전당대회, 어제 진행한 전당대회 효과를 놓고 엇갈린 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20일까지 나흘짜리 전당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대형 행사를 취소하고 청중 없이 생방송과 녹화물 중계를 오가는 화상 전대로 바꿨습니다. 이전처럼 대형 체육관에 수많은 대의원과 지지자가 모여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는 장면이 없어지고 텅 빈 스튜디오에선 사회자 진행에 따라 유력 정치인부터 시작해 일반인까지 화면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이런 진행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보건 전문가 조언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로 비판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형식이 지루했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를 감소시키고 이전 전당대회 방식에 비해 충성 지지층의 분위기를 덜 달아오르게 해 투표 참여를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는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들어오며 우편투표 확대를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재선거까지 들먹였습니다. 보편적 우편투표 실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대선 시 선거 불복에 이어 재선거 요구까지 할 자락을 깔아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조작된 선거로 귀결되거나 결코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으며 그리고 나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편 투표가 사기 내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선 연기론을 불쑥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진영 내에서도 역풍이 거세지자 9시간 만에 물러섰지만 그 뒤에도 우편 투표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선 패배 시에 불복 명분 축적용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거 가능성까지 띄우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복잡한 포스트 대선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가 정치 쟁점이 된 가운데 미 연방 우체국장이 미 상하원에 연달아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루이드 조이 연방 우체국장이 오는 21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우편 투표를 위한 연방 우체국의 재정 수요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드조이 우체국장이 의원들 앞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물 배송 서비스에 대해 답변하는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우편물 정시 배달을 위한 초과 근무나 추가 운행 등을 없애는 조치를 도입했고 그 결과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연방우체국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조이 우체국장은 우체국 업무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편물 처리 장비와 우체통 등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나는 USPS의 성공과 이 조직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변화를 만들기 위해 USPS에 왔다며 USPS는 자신의 취임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속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계획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우편물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 계획을 선거가 종료된 후까지 보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올해 5월 취임 뒤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물 정시 배송을 위한 초과 근무를 폐지하고 고속 우편물 분류 기계를 없애는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이런 조치들이 우편 투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가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회복돼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장기간 앓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감옥과 구치소,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등에서 감염된 사람만 16만 명, 사망자도 1,0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546만 명, 사망자 17만 1,000명을 넘은 미국. 그러나 아직도 문을 연 해변이 있고 뒷마당 파티도 여전합니다. 확진자 50만 명을 넘은 텍사스에선 일부 대학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Obviously in our head we know things are different, but it's still our first year and it's still our first experience, so hopefully we can make the most of what it is. 하지만 지난주 130명의 확진자가 나온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때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 전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미국 미생물학회 화상연설에서 젊은 층의 경우 감염됐다 증상이 나아져도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better be careful when we say young people who don't wind up in the hospital are fine. Let them get infected. It's okay. No, it's not okay.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젊은이들 가운데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젊은 층의 후유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젊은 층이 겪은 장기 후유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내 감옥과 구치소, 불법 이민자 수용소 등에서 지금까지 16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른바 돈 많은 나라들이 아직 개발도 안 된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 형식으로 싹쓸이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같은 백신 민족주의의 경고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백신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160여 개. 이 중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들은 개발되기도 전에 몇몇 부자 나라가 싹쓸이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당분간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백신 싹쓸이 국가들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백신을 자국민들에게만 투여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은 코로나19 종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s critical that countries don't repeat the same mistakes. We need to prevent vaccine nationalism.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몇몇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집단 대응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 구상인
코백스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WHO는 백신이 개발되면 두 단계를 통해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각국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동시에 분배하고 2단계로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에서 각국의 고위험군을 대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f we don't protect these highest risk people from the virus everywhere and at the same time we can't stabilize health systems and rebuild the global economy. WHO는 또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독감 예방 접종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치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후보뿐 아니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도 해당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두루 접촉, 확진 시 정치권 전체에 코로나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7일 아침에 출연했던 CBS 라디오에 먼저 출연했던 이가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후보는 악수 등 확진자와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CB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자택에 머무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 간접 접촉 시점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틀 사이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해당 방송사에서 확진자와 역시 간접 접촉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통합당 최영두 원내 대변인도 CBS 측의 연락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교인 800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인천시는 추가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 사는 62살 A씨와 39살 B씨는 지난 9일과 12일 이 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동구에 거주하는 확진자 3명도 교회 방문과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동선이 동일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과 집회 장소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15일 집회 참가 등 광화문 인근을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며
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방문 확진자로 인한 2차, 3차 감염도 속출하고 있지만 교인 4,000명 가운데 800여 명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처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590여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200여 명 등 총 800여 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이 교회를 방문한 61살 여성으로 인한 딸과 3살 손녀까지 모녀 3대가 확진됐습니다. 부평구의 56살 확진 여성은 아이 돌봄을 한 것으로 파악돼 아이 3명이 자가격리된 상태이고 역시 이 교회를 방문한 중국 국적의 55살 여성에 대해서도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등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국회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에 국회 방역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부처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줄줄이 예정된 상황. 실내엔 50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우선 참석 인원부터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의 경우 사전에 등록된 사람만, 취재진도 언론사 합의를 거쳐 대표로 뽑힌 경우에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오늘 중으로 다 새로운 대응 지침을 시사를 할 거고요. 상임위 회의장 같은 경우 전부 지금 현재도 5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는 준비를 마쳐 각 정당의 의원총회와 상임위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600여 명이 모이는 체육관 전당대회에선 방역 지침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대표 선출을 미룰 수도 없는 만큼 관중도 취재진도 없는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당도 지금 반전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당이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운 당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다음 주 열기로 한 연찬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위암은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3만여 명의 위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위암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암 발병 전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어TV.com이 위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신선한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종류의 채소와 위암 사이에는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양배추, 당근, 마늘,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많이 먹으면 위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된 채소를 절인 채소보다 많이 먹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냉장고의 보급으로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게 된 것이 위암의 전 세계적인 발병률이 예전보다 떨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암학회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적어도 2와 2분의 1컵은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선한 과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당신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야를 넓히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츠인포닷컴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00종의 과일이 있고 서구에서는 그중 10%만 먹는다고 추정합니다. 지역 농산물 시장에 가서 새로운 과일이 없는지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특이한 과일과 먹는 방법을 검색해 볼 것. 연구에 의하면 위암에 대해 특별한 효과가 있는 감귤류 과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우리 모두가 식품성 식품, 특히 과일과 비전분성 채소를 자주 먹는다면 미국에서만 매년 4,000건의 위암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기검진의 중요성입니다. 위암을 막으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암 증상을 초기에 알아낼수록 퇴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위암 검진 대상자는 40세에서 74세까지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갈등 및 미국 부양책 협상의 교착에도 양호한 경제 지표 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6.84포인트, 0.24% 하락한 27,778.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79포인트, 0.23% 오른 3,389.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1.12포인트, 0.73% 상승한 11,210.8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주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부양책 협상 및 미중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을 넘어섰지만 증시 전반에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09%가 올랐고 기술주도 0.39% 상승했습니다. 에너지는 1.71% 내렸고 산업주도 0.54%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S&P 지수의 신기록 경신에도 증시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다시 넘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7% 오른 2,013.1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가 행진을 벌이다 지난 11일 4.6% 급락한 지 일주일 만에 온스당 2,000선을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악화로 금의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0.6% 떨어져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전날과 똑같은 배럴당 42.8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3% 내린 45.2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완연한 회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무부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22.6%가 늘어난 149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로 착공 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올해 2월 이후로 각각 최대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25만 건을 크게 웃돈 결과로 석 달 내리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23.4%가 늘어난 것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폭염의 기세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폭염의 정점을 찍은 남가주 지역 오늘보다는 낮 기온 10도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 보이겠습니다. 밤 기온도 70도를 웃돌아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이번 주 20일 목요일 밤 9시까지 연장된 상태며 엔텔로밸리, 산타클라리타, 샌퍼란도 밸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보다 격상된 폭염경보가 수요일 밤 9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필수적인 야외 활동을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할 것과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7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0도, 7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구름 낀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과 내일 이번 더위에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